예, 마지막 세션이라서 정말 몇 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남아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밍랩에서 근무하는 박성령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게 한다면 허밍랩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IoT 디바이스 그러니까 펌웨어 쪽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 관련된 안드로이드 앱 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개발 좀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회사 일과는 별개로 그 예전 회사 동료들끼리 한 10년 전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잠깐 그 앱 홍보 좀 하자면은 이제 발생 잠금 앱이라고 주 대상이 한 두세 살 정도 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보통 부모들 스마트폰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사고를 치죠. 꼭 직장 상사한테 휴일에 전화를 건다든가 이제 그때 이제 아기들이 잘못 누르는 그 광고 수입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 앱입니다. 이 앱 가지고 제 동료들끼리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 회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아기분들 있으면 한번 설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9과 옥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세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가 조금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대부대이니까 대부분이 개발자이긴 할 텐데 아마 이제 IT 부서 대부분 이제 사내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보안 유출 그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보안 부서 그런 쪽도 계실 건데 혹시 개발자 아니신 분 계신가요? 다 개발자시죠? 그리고 혹시 그 클라우드9이나 옥스페이스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혀 사용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들어는 보셨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일단은 마지막 시간이고, 시간 자체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클라우드9과 옥스페이션이 어떤 이제 기술보다는 하나의 툴, 그러니까 에디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사용법을 깊이 알려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툴을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구나.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제가 이제 클라우드9과 옥스페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러면은 바로 이 기계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크롬북입니다. 이제 저 말고는 솔직히 크롬북 쓰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일은 없어요. 그냥 저도 제가 주로 가는 클리앙 중고장터에서 12만 원에 올라왔길래 그냥 충동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 알겠지만 딱 크롬 브라우저 딱 그 달랑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런 생산성 도구는 아니고 오로지 그냥 브라우징하는 그런 용도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미로 사는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쇼핑에 이제 유명한 말처럼 선 지름 후 합리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질렀으니까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야죠. 그래서 아내가 딱 이걸 봤을 때 왜 샀냐? 그러면은 이건 개발에 쓰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찾은 게 이걸로 개발을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찾아본 게 이제 그때 당시 클라우드9과 이제 옥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아이디 쪽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가 다 일반화돼 가지고 굳이 이제 서버 쪽을 직접 다 하지 않고 다 가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로 다 코다시키는 데 반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이쪽 환경만큼은 아직까지도 계속 로컬 PC에 좀 무전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소스는 이제 깃 같은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빌드 서버 같은 거는 그래도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CI/CD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제 정작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는 그 개발 머신 자체는 이제 각각 개인 PC에 이제 우선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꼭 지금 보면 이제 클라우드9뿐만 아니라 코드 MB라든가 코드 애니웨어, 그 다음에 이클립스 진영 쪽에서도 이클립스 채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ID 쪽을 좀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클립스 쪽에서 뭐 발표한 내용을 갖다가 의미가 있어서 본 건데요. 자, 보면은 그 팀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 자, PC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미국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좀 놀랍죠. 한 반 이상 정도가 정말 PC만 세팅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7% 정도는 정말 그 PC 개발에 앞서가지고 PC 세팅 거기에만 3주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뭐 대부분 개발자도 마찬가지지만 PC 세팅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세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귀찮고 좀 상가시죠. 뭐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뭐 한 3년 단위 PC 교체 주기가 주는데도 뭐 그 PC 개발 환경 다시 세팅하기 귀찮아가지고 뭐 1년째 뭐 계속 옛날 PC를 쓰시는 분들도 보고 뭐 그랬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PC 환경도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로컬 PC에 의존할 수만은 없겠죠. 생산성 문제가 있으니까 추세는 계속 생산성 위주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제 그 클라우드9이 이제 웹 아이디 쪽인데, 저희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뭐 씬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원격 컴퓨터에 대한 그냥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뭐 2000년 초반에 군말 때는 참 편했어요. 그때는 뭐 보안 의식 자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포털에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PC가 다 퍼블릭 IP였고 서버도 퍼블릭 IP고 텔레포트 다 열려 있고, 그래서 뭐 문제 있으면은 그냥 PC방 가면은 다 무선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텔레 들어가서 VI 에디터만 하면 됐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각 개인 PC가 다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VNC라든가 RDP라든가 아니면 팀비어 뭐 그런 원격 접속 도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안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일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이제 대기업 같은 회사는 이제 사내 보안 유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사적 차원에서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VDI 솔루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이제 보통 대부분이면 그쪽으로 가장 뭐 유명한 게 이제 시트릭스 젠데스크가 있을 거고요. 뭐 시트릭스 젠데스크도 그때 쓰긴 썼었는데 광역에서 이제 보통 그때 개발자들은 이걸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말이냐 하면서 대부분 AA 신청을 해가지고 개발자들은 다 시트릭스 안 쓰고 보통 자기 로컬 PC를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보면 이제 클라우드9도 써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 클라우드9 화면입니다. 딱 URL 창이 없으니까 일반 뭐 에디터랑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죠? 아톰 에디터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능 자체도 뭐 큰 차이 없어요. 요즘 브라우저 성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브라우저 성능만 그렇게 느리지 않고 뭐 내북 수준으로 느리지 않고 인터넷도 그렇게 느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이제 웹 개발이나 그런 쪽 용도로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람다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특히 아마존에서 워낙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존 그쪽 기능을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로컬 PC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클라우드9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툴 안에서 다 되고 특히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디버깅까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수준의 디버깅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클라우드9의 구조를 이제 잠깐 보면은 저 접속하는 맨 밑에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위에 접속하는 게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9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UI 쪽 처리를 다 담당을 해줘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9은 그 실제 그 소스가 저장되고 실행되는 그 EC2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UI를 갖다가 그 브라우저랑 통신하는 그쪽 인바이러먼트 영역이 있는데 인바이러먼트 영역 자체는 이제 아마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순만 빌드하지 않고 코드 편집
뭐 그 정도만 한다 그러면은 EC2 인스턴스를 아주 최저 사용으로 하더라도 뭐 전혀 느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EC2 성능은 그냥 코드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 EC2에서 빌드하거나 뭐 그런 할 경우에만 이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코드 편집하고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9이 좀 강점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서울 리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데모에서도 뭐 그나마 가까운 이제 싱가포르 쪽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이따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도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 쪽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리모트 데스크탑 다 써서 보통 관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제 보통 VNC로 이제 서버 관리하시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VNC나 RDP로 직접 개발을 못 하셨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실제로 써보니까 응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정도 뭐 이제 인터넷 속도만 느리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환경도 이제 클라우드로 다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PC 리스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기술은 지금 현재 PCO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빠르다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은 지금 아마존 옥스페이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VM웨어 쪽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고 뭐 그리고 이제 시트릭스는 이 기술 아니고 이제 HDX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아무튼 이제 빠릿빠릿한 이제 그 클라이언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스페이스는 데모는 일단 어느 정도 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지금 클라우드9을 갖다가 쓰고는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인베디드 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9이 이제 메인 개발 환경은 아니고요. 이제 보조 개발 환경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인베디드 쪽 하다 보면은 뭐 PC에 연결하는 게 많거든요. 뭐 USB로 치렁치렁 뭐 USB2 시리얼 한 두세 개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JTAG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한다 그러면은 USB로 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9 이것이 이제 지금 USB 패스스루 이게 로컬 USB 장치를 이제 그냥 패스해주는 그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컬 개발, 특히 이제 인베디드 쪽 개발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은 주 개발은 회사에서는 그냥 리눅스 쪽을 개발하는 거고 이제 클라우드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제 보통 큰일은 보통 이제 회사에 아니고 밖에 있을 때 보통 터지잖아요. 특히 노트북을 안 가져가고 특히 이제 금요일에 커밋하고 휴가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동료한테 전화 오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코드 커밋이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소스도 수정하고 빌드해서 디바인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아직까지 익스플로러가 필요한 환경이나 윈도우즈가 필요한 환경 그때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액티브엑스가 필요하니까. 뭐 대부분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이 이제 뭐 버추얼 박스 같은 걸로 버추얼 박스는 윈도우즈겠군요. 아무튼 뭐 그런 가상 머신으로 윈도우즈 돌리는데 뭐 그냥 필요시에만 그냥 윈도우즈 쓴다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괜찮은 그런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아마 그 안드로이드 쪽을 했었으니까 안드로이드 기존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은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로컬 머신에서 소스 당겨와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항상 PC 옆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USB로 ADB 연결된 상태에서 디버깅하고 로그 받아서 뭐 디버깅 한 다음에 이제 빌드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코드 빌드로 이제 바꾸고 나서는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9이 있으니까 뭐 굳이 이제 클라우드9에서 다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회사에 없을 경우에는 꼭 굳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걸 필요는 없으니까 요즘에는 브레이크 포인트 없이 단순하게 UI만 확인한다거나 그냥 로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이제 아마존의 디바이스 팜이라는 이제 가상 모바일 환경인가요? 아무튼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제니 모션 같이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션 자체를 갖다가 EC2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걔를 통해서 이제 로그를 뽑아보고 하면서 디버깅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않는 한은 그냥 밖에서도 이 정도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클라우드9을 정말로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나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9과 옥스페이스 인스턴스 뭐 잠깐 만드는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9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아이디 자체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반 이상이 일주일 이상 걸린대잖아요. PC 세팅.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9 쓰게 되면은 새로운 팀원이 왔다. 적어도 PC 설정할 동안 이제 클라우드9 쪽에 계정을 줘서 자, 코드 수정해보고 한번 실행해봐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신규 그 투입 인원의 그 적응 속도도 이제 빨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9으로 이제 새로운 팀원하고 협업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9의 가장 큰 장점인 그냥 람다 간단한 헬로 월드 수준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9으로는 조금 이제 그리 적합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빌드하고 해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 코드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얘를 디바이스 팜으로 UI 한번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니모션이라는 이제 가상 머신 통해서 로그캣 한번 확인하는 거, 그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저 탭 뭐냐 크롬북 화면인데 보통 처음 보신 분들이 많겠죠. 이걸로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EC2 지금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그 제니모션이라고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지금 인스턴스 하나 먼저 띄워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9 얘가 지금 현재 스타트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9은 EC2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클라우드9을 생성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9을 사용하다가 이제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은 그 지정된 시간, 보통 한 기본 시간이 30분인데 30분 후면은 이제 EC2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스탑됩니다. 뭐 그 말은 이제 보통 아마존 사용하다 가장 이제 겁나는 상황인 서버를 켜놓고 까먹어서 요건 폭탄 맞았다, 그런 상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옥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페이스도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스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폭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9 이제 만드는 것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클라우드9은 이제 이쪽 클라우드9 그 서비스로 가가지고 여기서 create environment 이렇게만 해서 이름 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턴스 지정해서 해주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제 인스턴스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클라우드9 인스턴스에. 그러면 서비스에 이제 클라우드9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9을 가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 인스턴스가 있는 거고요.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얘를 갖다가 켜볼 거예요. 자, 아까 EC2 그 콘솔에서 봤듯이 EC2 콘솔이 뭐냐, 클라우드 인스턴스는 아까 스타트된 상태였잖아요. 이게 오토 스탑되기 때문에 스타트된 상태에서 클라우드9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뭐 이 시간이 뭐 1분, 1,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아무튼 오래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 시간 사이에 이제 옥스페이스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옥스페이스는 좀 뜨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좀 띄워놨어요. 이제 옥스페이스 클라이언트는 지금 별걸 다 지원하거든요. 안드로이드 앱도 지원하고 태블릿 지원하고 리눅스용도 지원하고, 리눅스용은 지원 안 하네요. 리눅스는 그냥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브라우저만 되면은 다 옥스페이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페이스에 연결을 해보면은 자, 옥스페이스는 윈도우즈 7하고 10 그리고 리눅스 데스크탑 탑 이렇게
이제 종류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요. 자, 뭐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쓰는 경우는 뭐 개발자가 특별하게 윈도우즈 환경을 쓰는 경우는 뭐 굳이 이제 정부 이런 민원 사이트 들어간다거나 밖에 없겠죠. 이제 아까 제가 웍스페이스가 좀 화면 반응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제 뭐 데모 같은 걸 잠깐 보다 보면은 뭘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아마존 관련된 걸 봐야겠죠. 하필 또 고른 게 화면이 안 움직이는 거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뭐 적당한 이미지, 이 사람 이름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VNC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RDP를 사용했을 때 동영상을 봤을 때 뚝뚝뚝뚝 끊기고 특히 이제 마우스로 창을 쭉 옮겼을 때 계단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늘어오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도 이제 데스크탑, PC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만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9이 떴네요. 자, 클라우드9을 보면은, 자, 일반적인, ID 환경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자, 이쪽에 디렉토리 모양 있고, 여기 메뉴 있고, 소스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콜래보레이션 기능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냥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톰이나 그런 일반적인 ID를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지금 시간이 제가 3분 남았네요. 만약에 이제 뭐 람다로 뭐 그 서버를 체크해주는 뭐 그런 앱을 하나 제가 한번 짜봤거든요. 테스트로. 뭐 굳이 이런 짓을 요즘에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헬스 체크를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구식 방식으로 이런 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이제 API 게이트 클라우드 와치로 일정 시간마다 호출해가지고 그 서버가 제대로 정상하는지 이제 그런 반응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슬랙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는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드 수정하고 지금 제가 코드를 이제 이상한 설마 이런 사이트가 없겠죠? 이런 사이트로 이제 코드 수정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와 같이 람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제 슬랙으로도 메신저가 왔냐 보면은 이제 방금 넣은 이런 사이트가 이상이 있다고 슬랙으로도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사원이 왔는데 PC 세팅할 동안 그냥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코드라도 수정하라고 일을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환경이 있으니까 너도 빨리 코드 수정해라 라고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 윈도우에 쉐어에 가서 여기에 새로 신입사원이 왔어요. 이건 제가 이미 있는 유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람한테 이제 권한을 주면은 유비가 철자가 이게 아닌가요? 제가 뭘로 만들었지? 될 텐데. 제가 잘못 쳤나 보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 사원한테 이제 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원도 그냥 바로 이 환경 들어와 가지고 뭐 이미 되던 환경이니까 뭐 때문에 안 돼요, 무슨 라이브러리 충돌해서 안 돼요,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코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 세팅할 동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바 레벨의 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신텍스 하이 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다 이 상태 이렇게 다 봐서 코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빌드도 이제 이게 EC2이기 때문에 빌드 그냥 하면 되죠. 보통은 뭐 빌드 머신에서 하게 되니까 보통은 뭐 수작업으로 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래들로 보통 빌드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APK 파일이 떨어질 거고요.
자, 이 패키지, 지금 이제 원격에 있다 그러면 이 APK 파일을 갖다가 저거로 이제 빌드되는 것은 확인했고, 그 다음에 UI까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팜, 여기에 가가지고 한번 이제 APK 파일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고, 시간이 제가 좀 너무 썼네요. 그래서 디바이스 파머 유어 같은 걸 하면 되고,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로고캣 같은 거잖아요.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제니모션으로 이 로고캣을 해놨는데, 이쪽으로 이제 앱을 배포해서 로고 정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제 아까 해놓은 데다가 로고를 본다. 그러면은 먼저 ADB 인스톨로 그냥 여기 기존에 썼던 걸로 칠게요. 먼저 빌드한 이제 APK 파일을 이제 연결 안 했네요. ADB 커넥트부터 해야죠. IP가 24니까 ADB 커넥트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것하고 연결된 겁니다. 여기 이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개발자, 특별하게 뭐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걸 일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로고캣 정도로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고캣으로 자, 로고가 잘 나오고 있구나, 어떤 동작이 뭐가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하면은 외부에서 정말 급한 정도에서 사태 수습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휴가나 뭐 그런 밤중에 오는 전화에 떨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